안녕하세요. 박가정 의원 박승희입니다. 검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결과를 보시고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콜레스테롤은 다행히 낮추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시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말고 다른 제2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나서도 그 조절이 안 돼서 뇌졸중이 온다든지 치매가 온다든지 또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혈관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갖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주범인 그 호모시스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호모시스테인 그 치료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에 치료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치료 전에는 상당히 수치가 높았는데 치료하고 나서 아주 좋아졌어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조금 이따 그 케이스를 설명드리겠고요. 먼저 그 호모시스테인이 오늘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모시스테인이 무엇인지, 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왜 호모시스테인을 치료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호모시스테인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나 운동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나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정의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고기라든지 이게 단백질이 고기, 우유, 치킨, 콩 이런 거 그런 거 먹게 되면은 몸에서 그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단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쪼개져야지 들어오고 이게 간에서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간이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물질입니다. 누구나 이게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 수치는 5에서 7을 잡고 되게 10이 넘으면 좀 이상이 있다고 보네요. 10 이상이면 12가 넘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10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좀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치온이라는 간에서 이제 아미노산 대사가 될 때 이 메치온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좋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메치온이 생겼다가 우리 시스테인으로 이제 바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소변, 대변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잠깐 생겨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남아있으면 이제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잘 돼가지고 시스테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루타치온은 이게 해독의 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글루타치온으로 형성이 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이 넘으면 안 좋은데, 호모시스테인에 올라오면 왜 안 좋냐? 이게 이제 제2의 콜레스테롤인 거죠. 콜레스테롤은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약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주면 딱지가 않는 것처럼 호모시스테인이 이게 올라가면은 딱지가 생겨요. 피부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피부가 아니고 혈관에 생긴 거죠. 혈관이 내피에 딱지를 않게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 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딱지 않는데 막 드덕드덕 이게 붙어가지고 상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큰 혈관보다는 주로 작은 혈관이죠. 우리 몸이 나뭇가지처럼 생겼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큰 혈관, 대동맥이라고 하죠. 대동맥이 이렇게
분지가 돼가지고 작은 혈관, 소동맥, 그다음에 뭐 말초혈관. 근데 말초혈관은 굉장히 가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렇게 말초혈관 쪽에 그 손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모시스템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망막동맥 이런 혈관들이 가는 혈관들이거든요. 망막동맥 같은 경우는 또 협심증, 또 유산도 그 호모시스테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불임, 그러니까 또 골다공증 다 결국은 치매와 관련 다 관련 호모시스테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폐경이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고 이 커피를 너무 마셔도 올라가고 하루에 한 8잔 이상 마시면은 그다음에 흡연을 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흡연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 아주 그냥 쥐약인 거고 이 술을 먹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여기 대사를 보면은 이게 간 안이거든요. 간 안에서 이게 보면서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이게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을 거쳐가지고 이 시스테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호모시스테인이 몸에서 생겼다가 이제 여기 보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6라든지 뭐 베테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충분히 있으면은 이 단계가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타우린 같은 게 생기고 이제 담즙을 통해서 담즙산으로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그네슘, 비타민 B 6번, 12번, 뭐 9번 뭐 이런 게 모자라게 되면 이제 호모시스테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하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수적인 게 바로 비타민 B입니다. B 6번, 9번, 12번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베테인이 같이 들어가면은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35세에서 79세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은 경우는 심각한 심장 혈관 질환이 증가했고요. 엽산하고 피리독신, 그 6번 비타민 B죠. 낮을수록 호모시스 농도가 증가했고, 그 경동맥 쪽에 특히 이제 바깥 동맥이 있거든요. 거기 협착이 증가되고, 좀 말초혈관 질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 혈전이라든지 파행, 쩔룩거리는 게 4배나 증가되고 호모시스 높은 사람들이 보니까, 또 피임약을 먹는 여성 같은 경우는 말초혈관이 증가돼가지고 호모시스틴 상승이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게 피임약을 먹게 되면 비타민 B라든지 6번, 12번 이런 게 수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임약을 먹는 여성도 물론이고 미리미리 호모시스틴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결핍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원 환자들은 동년배에 비해서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호모시스틴 수치하고 뇌졸중 빈도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하루 엽산을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먹게 되면은 뇌졸중 20% 감소하고 심장병은 12% 감소하고 또 임신, 유산, 태반박리, 조기분만, 저체중, 신생아 또 신경관 결손이라는 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생 겁니다. 이런 끔찍한 병이 그 비타민 B하고 관련이 있던 거죠. 또 선천성 심장병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반드시 비타민 B를 복용하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동물 실험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많이 먹여보니까 혈중 농도가 정상은 보통 한 5 내지 7 정도인데 이거를 150 이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심장 기형이 발생하더란 겁니다. 신경과 결손이 발생하고 또 코큐테인이 낮고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으면은 임신 중에 문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치매, 인지기능 이게 다 호모시스테인하고 관련이 있고 신경 독성 물질을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뇌손상, 비타민 B 결핍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호모시스틴이 올라간 노인들 경우에는 그 공간 복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14가 넘으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2배로 증가합니다. 중풍 환자들한테 꾸준하게 비타민 6번, 9번, 12번을 주니까 우울증이 감소하고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은 당뇨 환자들한테 그 대혈관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마이크로그램의 메칠코발라민을 갖다가 매일 3개월 동안에 그 근육주사를 하니까 이들한테 호모시스틴 농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한테 소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특히 망막혈관, 그 대혈관도 마찬가지지만 소혈관에 또 손상을 일으키고 류마티스 환자나 건설 환자들도 호모시스틴 수치가 상승되는 것들이 관찰됐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 호모시스틴 배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인 것에 비해서 복막 투석을 하거나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은 평균 호모시스틴 농도가 26이 넘는다고 합니다. 호모시스틴이 그래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이 수치가 하여튼 27이 넘어가면은 혈관합병증이 3배로 증가되고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농도가 2배로 높고 맥주가 와인이나 스피릿, 그러니까 에탄올 40도 이상의 술을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맥주가 와인이나 스피릿보다는 호모시스테인을 덜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도 악화시키고요. 특히 폐경의 연구에서는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서 고관절 골절이 4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떨어진다고 했고요. 소변으로 호모시스틴이 많이 배출되는 소화를 보니까 자폐증이 높다고 되어 있고 이는 비타민 B 영양결핍과 관계 있고요.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호모시스틴이 올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비타민이 특히 B군 이런 게 모자라게 되면은 간에서 해독을 시키는데 그 간 대사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지방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약 중에는 그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그 페노파이브레트라는 제제가 있는데 이 호모시스틴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때 비타민 B를 먹게 되면 수치가 감소한다고. 호모시스틴 치료는 비타민 B 12번 비타민을 갖다가 8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주고 피해독신, 저희가 이제 P5P라고 그러죠. 활성형 비타민 B6가 있거든요. 그거를 20에서 50mg, 그 다음에 활성형 엽산을 특히 엽산 중에서도 활성형이 이 THF인데 이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간에서 대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이 아닌 비타민 B6는 B9은 먹어도 간에서 활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이루어진 호모시스틴을 못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것을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을 주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방법을 안 들을 때는 이제 근육 주사로 비타민 B 12번 주사를 넣는 거죠. 수산화 코발라민, 하이드록시 코발라민을 1000mg을 갖다 매주 주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베테인, 이걸 갖다가 하루에 1200mg, 그 다음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호모시스틴은 나쁜 거다. 우리 혈관 손상의 어떤 악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정상 수치는 5에서 7 정도가 좋고, 12가 넘으면 아주 위험하고, 저는 검진 때 이거를 같이 검사하시도록 추천하고 드립니다. 공복 시에. 약으로는 떨어지는 방법이 없고요. 비타민 B를 먹어야 떨어지고,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베타인을 같이 먹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본인은 호모시스틴 검사를 해보고 수치가 높다면 이런 우리 몸의 비타민 미네랄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작년 7월 달에 66세 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치료 전에 호모시스틴 농도가 33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치료하고 나서 5개월 후에 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모시스틴 어떻게 이렇게 위험했던 수준에서 정상으로 떨어졌냐. 제가 썼던 게 이거거든요. 마그네슘. 저희는 이제 산화 마그네슘을 안 써요. 이제 국내에 있는 마그네슘은 거의 다 산화 마그네슘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구연산 마그네슘 구하기가 힘든데, 이 구연산 마그네슘을 썼고요. 또 활성형 비타민 B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
B6, 그러니까 그 B6가 피리독신이 P5 피제제고요. B9이 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활성형 B를 써야 되거든요. 아연도 피콜린산 아연, 예, 이 흡수가 제일 잘 되는 아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테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아주 많은 수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때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적혈구 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혈구 크기가 커지면 이게 안 좋거든요. 적혈구 크기가 이게 정상은 100점 만점에 한 80에서 한 95점 정도 좋은 건데 7월달에 그때 120일 나왔잖아요. 그때 120일 MCV가. 근데 지금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이게 100으로 떨어졌네요. 거의 뭐 20이 떨어졌어요. 20이. 그 적혈구가 이제 자기 모습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게 커져 있던 게, 이거 왜냐면 비타민이 들어가고 이게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적혈구 만드는 거예요, 골수에서. 정말 좋아졌습니다.